무주택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격언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 집 마련 실전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는 100%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재 부동산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으로 돌파했다고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13억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보시면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벨트 해가지고 집값이 뜨겁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요즘 신혼부부들 아파트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회초년생들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처음 아파트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자산 격차를 벌리느냐 그대로 있느냐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는 100%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욕세권은 진리라는 격언인데, 우리가 흔히 뭐뭐 세권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역세권이죠. 최초에는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역에 가까운 아파트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 스타벅스가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 스세권 아니면 슬리퍼 신고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편의시설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슬세권이라고 하고, 뭐 요즘에 또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들 하니까 쿠팡이나 뭐 SSG, 컬리 해가지고 뭐 쿠세권, 쓱세권, 컬세권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이 수많은 세권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거는 욕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원주민들이 욕하는 곳, 아주 중요하고 놓쳐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국민성에 기반한 투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93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변화하겠다는 사람 조금 변해도 좋은데 그 사람들 뒷다리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조금 누군가가 발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에.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은 발전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노력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주변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람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은 레벨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제일 못 견뎌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고등학교 때 뭐 성적이 비슷했어요. 아니면 같은 대학교 나왔습니다. 아니면 자산 수준이 비슷했어요. 근데 갑자기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 쟤 분명 나랑 비슷했는데, 나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나는 통장에 1,000만 원 있는데 쟤는 1억 있고 2억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눈 돌거든요. 시기 질투가 폭발합니다. 그 친구를 막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적으로 돌려요, 혼자서. 그러니까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내가 속물인가 정상인가?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 강남 대치 아파트 살더라. 자가냐고 물어보니 자가라고 한다. 그래서 집에 와서 시세를 검색해보니까 40억대. 그 뒤로 식욕도 없고 기분도 우울한데 나랑 비슷했던 놈인데 어이가 없네. 위화감과 불쾌감이 계속되는데 내가 속물이라 그런 거야? 라는 글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 혼자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남의 성공에 배아파하고요. 특히 나랑 비슷했던 놈인데 확 차이를 벌리면 그때부터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했을 때 기억나시죠? 주방이랑 창문 간의 거리가 상당히 좁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가구고 여기가 두 번째 가구인데 주방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방 간의 거리가 손 뻗으면 닿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우니까 이 정도로 서로 뭐 뽀뽀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냐, 조롱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또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죄다 복도식이니까 90년대 아파트도 아니고 복도식에서 어떻게 사냐, 오피스텔이냐 이러면서 온갖 비난, 조롱들이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씩 먹었죠. 59, 84 할 것 없이 2배 가까이 혹은 2배 이상 시세 차익을 거뒀고요. 이때 당시에 또 부동산 침체기였어가지고 둔촌주공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욕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분석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판단들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욕하면 전염돼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다 욕하거든요. 둔촌주공이 전형적으로 그랬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안 좋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그때 당시에 욕했던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단지 혹은 욕하는 장소는 그들이 잘 분석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곳은 오히려 좋은 곳이에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두 번째는 나 빼고 다 부자라는 점입니다. 자, 서울 평균 집값 13억 넘었다고 기사 얼마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평균 집값 13억인데 누가 사냐고요? 본인 월급, 본인 주변 통계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내 주변 통계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오면
아니다, 내 주변은 안 그렇다 이러면서 항상 예외 케이스, 어쩌다 한두 가지 케이스를 끌고 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 나는 중소기업에서 월급 300만원 받아가지고 돈도 없고 내 주변도 다 중소기업 다녀가지고 돈이 없는데 대체 서울 집은 누가 사는 거냐, 13억인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99%가 중소기업이니까 내가 중소기업이면 내 주변 친구들도 중소기업일 확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끼리끼리 문화가 심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대기업이고 내 주변이 다 중소기업이다, 혹은 나 혼자만 중소기업이고 나머지는 다 대기업이다, 이럴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내가 대기업 다니면 주변 애들도 다 대기업일 확률이 높고, 내가 중소면 주변이 다 중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 통계를 이용하면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대기업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 준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5년 전에는 9개사밖에 안 됐어요. 현재는 55개사로 6배 많아진 수치고요. 잘 알고 계시는 회사들 다 억대 연봉 줘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을 받는 사내 커플들, 예를 들어 현차랑 기아 다니는 겁니다, 부부가. 그럼 이 친구들은 연소득 2억이겠죠. DSR 40% 한도 내에서 16억 대출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뿐인데 대출이 16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마용성 그냥 한 큐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소기업 다니는 내 주변 통계를 이용하시면 마용성의 집값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친구들을 한번 보면 왜 집값이 그렇게 높은지 이해가 가능하시겠죠. 현금도 조금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20억대 강남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뭐라도 사는 사람이 자산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고요. 주식하면서 이거 살 걸 하면서 껄무새 됐던 적들 많으시죠. 부동산에도 존재합니다. 그때 살 걸. 그러니까 백난 고민해봐야 직접 산 사람보다 부자 절대 못 되고요. 고민 분석만 엄청 하면 뭐합니까? 뭐라도 일단 구매를 해야 돼요. 2013년부터 이때죠, 2022년까지 자그마치 10년에 걸친 상승장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30대 40대 50대였던 사람들은 15년도까지 오르는 거 보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좀만 기다리자 했던 사람들, 16년 되니까 이때 살걸, 18년 되고 19년 20년 되고 하면서 계속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후회했을 때, 두 번째 후회했을 때 샀어도 큰 상승장을 경험을 하는 거였는데 계속 고민만 하다가 상승장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훨씬 부자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욕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연예인들도 악플보다 무플이 더 안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지도가 있어야지 욕이라도 하는 건데, 욕이 없다라는 거는 거기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저평가된 아파트 찾겠다고 쇼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유명한 거 사는 거고요. 아무것도 내가 모르는데 저평가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확률보다 그냥 유명한 거 사가지고 집값 상승을 그거보다 더 경험할 확률이 높으니까, 괜히 막 지방 투자에 꽂혀가지고 저평가, 워렌 버핏 된 것 마냥 저평가주 저평가 아파트 찾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지도 있는 곳 사십시오. 보시면 호갱노노에 올라온 글인데, 오래된 거 빼고는 구조도 잘 빠지고 관리도 잘 된다. 저평가 아파트, 지분 넓고 시청 앞이고 교통 편해서 폭등 전입니다 라고 3년 전에 올렸거든요. 3년 전이면 2022년이죠. 1.6억이었습니다. 지금 1억 1천이고요. 그래서 폭등은 언제 하는 걸까요, 이 아파트는? 자, 저평가 아파트라고 했어요. 폭등 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3년 사이에 더 빠진 거고. 자, 실거래 보십시오. 17년간 53건밖에 없거든요, 실거래가.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에서 아예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 괜히 막 찾아가지고 여기 저평가된 거 아니야? 시청 앞인데 가격은 또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평가가 아니고 적정 가치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금 들고 있다 똥 되는 겁니다. 원화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요. 한때 1485원까지 갔었죠, 원달러. 지금은 1360원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자, 10년 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습니까? 보시면 라면 한 봉지가 1988년은 100원이었어요. 2015년에 634원이 된 거죠. 짜장면은 4600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매년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우상향하고 있죠. 23년에는 6,300원이 됐고요. 2024년은 1,600원이었나 7,1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재화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물건값들, 음식값들, 식재료값들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면서 왜 집값 오르는 것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시면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 통화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거든요. 쭉 우상향 하는 거 보이시죠? 작년 7월 기준으로 4천조였습니다. 통화량이 무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음식값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파트 값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현물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가족은 날 배신해도 땅은 안 한다는 거거든요. 자, 토지 가격 한번 보시면 처음으로 1경을 돌파했어요, 땅값이. 자, 2008년부터 쭉 올라가지고 이때 4,900조였는데 1경을 돌파한 겁니다. 자, 21년에.
계속해서 우상향 하잖아요. 땅값이 한 번도 떨어진 적 없고요. 계속 우상향 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한테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 상품이 있나요? 가족은 배신하는데 토지는 배신 안 한다는 거죠. 토지보상금 규모도 토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쉽게 토지 수용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만 40조 원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 예전에 주변에 100억 보상받고서 취미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땅 조금 갖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100억 보상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토지는 물론 잘 알아야 되지만, 그리고 개발이 안 되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보상이 주어지면 그 보상은 막대하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 아까 보셨죠? 잘 알기만 하면 토지 투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출도 능력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DSR 한도 40% 내에서 연봉이 3,500인 사람은요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요, 7천만 원인 사람은 5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마음껏 받고 싶어도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망한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아니고요. 빚도 아무나 못 받아요. 능력이 있어야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억 8천 받는 사람이랑 5억 5천 받는 사람이랑 첫 스타트하는 집이 다르겠죠. 그럼 자산 격차 또 벌어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차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여덟 번째는 망설일수록 늦을수록 지각비를 낸다라는 점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한번 보세요. 집값 올라가는 게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집값은 올라가는 거고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인이 되는 게 아니고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질 거를 기대하는 건데, 아까 13년부터 22년까지 보셨겠지만 자그마치 10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었고 할인은커녕 계속해서 내가 피를 줘가면서까지, 그리고 그 피가 더 높아지는 걸 감당하면서까지 집을 매수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내가 내는 지각비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격언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